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분석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은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예상은, 그러니까 전일 이 15일 광복절은 국내 증시가 쉬었죠. 국내 증권시장은 쉬었고 미국 시장은 열렸고요. 그래서 월요일 밤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상승을 했고 어젯밤 미국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 두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최근의 상황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한 0.5%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하락 폭이 생각보다 좀 깊어지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2포인트 하락입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한 2.5% 정도 하락하는 예상보다 하락폭이 훨씬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아직 장이 마감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121선도 지금 깨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121선이 2,531포인트였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를 잘 했었던 게 121선이었고 3월 달에 121선을 살짝 밑으로 깨면서 내려왔다가도 바로 한 2, 3일 안에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있었는데 오늘 121선 사실은 여기서 하락폭이 좀 더 커진다라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은 워낙 좀 아래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1선, 코스닥은 사실 그동안 21선을 좀 잘 지켜주는, 61선을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61선을 좀 돌파하면서 오늘 아래로 61선은 좀 많이 깨고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61선을 많이 아래쪽으로 좀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들. 61선이 888포인트입니다. 오늘 879포인트 지금이기 때문에 61선보다도 좀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많은 게 수급적으로는 큰 요인이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넓혀서 살펴보면 환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어느새 1340원, 오늘 장중에는 1340원을 돌파를 했었다가 다시 1340원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 지금 1338원입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죠.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중국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고요. 미국을 봤을 때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걱정하고 있고요. 물가가 올라서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가 확실히 좋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은 경기가 안 좋고요. 미국을 바라봤을 땐 유동성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도 작용하고요. 외국인 수급에도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 좀 하락을 하고 외적으로는 펼쳐지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사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지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건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뉴스입니다. 그 특정 종목들을 가진 투자자분들한테는 그쪽으로 매수세가 쏠린다라는 모습들은 좋은 요인이긴 하지만 특정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면 결국은 그 종목 조정이 나올 때 시장 조정은 좀 세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 이외의 종목으로는 매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건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쏠림 현상은 완화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완화되던 와중에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이 시장에 매기가 집중이 되는데 매도가 집중이 됩니다. 매수가 집중이 된다라면 지수가 상승을 했을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뭐 포스코 DX, LNF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가 사실 하락폭이 좀 거센 상황들, 거센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매도가 좀 거세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다는 점. 이 점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하락을 좀 더 깊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의 에코프로 그룹으로 수급이 그동안 집중이 됐었다라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으로 그동안 수급이 집중되었다가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하락이 다시 좀 거세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5.2% 정도 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1위죠. 포스코 퓨처엠이 6.6%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좀 하락을 깊게 하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시가총액 2위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도 3%가 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다가 그 수급이 쏠렸던 그 종목들로 오늘은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더 크게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오늘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들이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들까지 좀 깊어지는 요인들이 코스닥에 있는 하락을 좀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유도 1,34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황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라사이언스부터 보겠습니다. 금속 제조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하한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67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진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70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한가 가득 채워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4,2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니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장대 음봉을 형성 중이고요. 역시나 29%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1,196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현 이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6% 넘게 빠지고 있고요. 15,4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를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주가는 17%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3만 8,4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반기 감사 의견 한정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 측에서는 소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 감사
의견이 사실 14일까지 코스닥 종목들 나와야 되는 마감 시한이었고요. 그러면서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 종목들이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됐고요. 그 하나가 이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 하한가까지 좀 직행을 하면서 이 하락이 상당히 좀 거센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감사 의견이 부정적 한정이 결국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서 감사 의견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하락에는 직접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사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본업은 이 유압 밸브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보다는 최근에 상승을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 소재 관련된 리튬 사업을 한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사실은 6월, 7월 달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거세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주가가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원인을 살펴본다라면은 좀 넓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좀 거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사실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이 종목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수급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테라사이언스도 그렇고 이 공중파 언론에 사실은 텔레비에 TV에 좀 나온 적이 있었죠. 이 리튬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실 반영이 됐습니다. 기업명은 가렸지만 테라사이언스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이 우려감이 수급적으로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별 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테라사이언스의 주가 상승을 받았던 2차 전지 소재라는 이 섹터로 묶어봐도 그렇고, 사실 두 개 다 좀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대한 하락들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도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졌고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는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튬 사업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작은 금액에 대한 매출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리튬 사업이 정말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감사 의견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반기는 감사 의견 사실 거절이 나온다 그래도 사실 거래 정지가 바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반기는 온기보다는 훨씬 좀 융통성 있게 의견을 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한정, 사실 옐로 카드를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내년 온기 때 감사 의견이 사실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감사 의견에 대한 감사 의견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사이언스는 이 두 가지 우려감들이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도망가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서현이화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인데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 고객사로 현대차와 기아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서현이화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0%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록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사실 서현이와 놓고 보면 하락하고 있죠. 하락폭도 굉장히 거셉니다. 2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호실적이 나왔던 원인부터 좀 살펴본다라면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라든지 코나, 아이오닉 6 이런 주요 신차도 호주 판매에 대한 호주세를 보여줬고요. 뭐 그 외에 기타 비용들도 모두 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올라갔지만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우려감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했는데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올랐다라는 점, 금년에 사실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지난달 같은 경우는 30,000원 가까이 이 장중을 찍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좋은 상승이 좀 거셌다라는 게 한 가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서현이와의 앞단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이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현 이화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회사가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실적 상당히 좀 좋고 24년도까지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는 매력적이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이 거세고 121선까지도 좀 붕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도망가는 부분들, 이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이런 차익실현 매물들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도망가더라도 금년도 하반기 실적, 내년도까지 바라본다라면 분명히 회사의 본업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매수를 하신다면 13,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000원, 목표 주가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 2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죠.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좀 아쉽죠. 2차전지 소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급등할 때 첨보는 사실 급등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이 코스닥에서는 최상위 업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좋지 않은 주가에 대한 모습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정말 중요하죠. 이 실적에 대한 이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피전해질이라 불리는 이 첨보의 주요 매출 중에 하나인 이 피전해질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첨보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소재 부문 매출이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했고요. 고가 원재료 투입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당히 하회하는, 시장 컨센서스는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20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록한 영업이익은 10억 원입니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분은 1.3%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주가 상승을 할 때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 산업을 가지고 있는 첨보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분기 대비해서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여전히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는 좀 늘어난 3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은 사실은 30억 원대가 아니라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3분기도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 조금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큰 폭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첨보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에 이르렀던 주가가 지금 약 한 14만 원 정도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1조 4천억에 나타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0억이다, 30억이다 너무 작죠. 이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가시화되는 시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첨보는 보유하신 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사실 첨보 같은 경우 분명히 회복은 되겠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좀 필요합니다. 실적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면 지금보다 사실 1조 밑으로 간다라면 첨보는 기술력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라면 이 정도에서는 매수 가격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가격 잃은 뒤에 상승을 한다라면 목표 가격은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재접근할 때 가격 전략을 살펴주셨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10만 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질문 주신 게 있어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DR텍 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전해주셨습니다. DR텍은 디지털 진단 영상 솔루션 기업인데요. 엑스레이 기기가 미국 FDA에서 허가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실적 측면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사실은 기술력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엑스레이 기기가 미 FDA에 대한 허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전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현 이화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의 기대감보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DR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겹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은 살아있으나 지금 좀 많이 올랐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조금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부진하다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사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은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게 보시는 분들은 3,000원 정도 그러니까 21선을 손절 가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2,700원, 121선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21선을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 지지하지 못하고 좀 떨어진다라면 우선은 도망가신 다음에 121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신 뒤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R텍의 경우에는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손절 라인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000원 선에서 손절을 해보시고요. 조금 더 길게 가신다면 2,700원 선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1선을 지지한다라면 보유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도망가는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9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에는 지금 보합권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종목 자체보다는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 1,300 종목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HM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대응의 핵심은 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장과 함께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뭐 시장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양분화시켜서 시장 대비 잘 버티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시장 같아서 동반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팔았다가 다음에 분명히 이제 수익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충분히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연유가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렇죠. 어떤 디커플링, 그러니까 차별화, 네. 이것 때문에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월요일 정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아마 매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 10% 이내로 봐지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포트 제외를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장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전해주셨어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묶이기도 하지만 뭐 다른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2차 전지와는 별개로 그때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H는 그때 지난주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별개거든요. 네. 별개이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H,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에코프로 HN 쪽으로 갈 거다고 제가 판단하에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네. 2차 전지에서 여쭤보신다라면은 네. 저는 솔직히 2차 전지 안 봐요. 제가 3주 전인가요? 2주 네. 전인가 그때 세비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세비캠인지 성현라이팅 지금 헷갈리는 네. 거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세비캠인지 성현라이팅 아마 둘 중에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아마 포트에 바로 제외시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로 저는 2차 전지를 이제 안 보고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장비주가 대안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2차 전지 안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에코프로가 150만을 찍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시장 조정이 동반해서 같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를 지금 보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고요.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오다가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만약에 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낙폭 가든에서, 그러니까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것들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락이 멈추게 되면 시장이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2차 전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더라도 네. 지금은 2차 전지를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장비주가 올라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종목을 접근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부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네요. 네, 일단 지금 2차 전지주는 배제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 네. 한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종가 베팅할 종목 힌트를 공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종가 베팅할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힌트는 엔비디아를 주셨네요. 네. 그럼 엔비디아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겠어요, 뭐 당연히? 네. 간접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접적인 수혜자. 스치고 지나가나요? 스치고 지나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달에 걸치면 다친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몇 것처럼. 달이 걸쳤을까요? 네. 몇 달이 아니고 한 달 정도면 됩니다. 한 달이 정도요? 네, 아, 그 정도면 근데 가깝네요. 한미 반도체도 네. 어차피 한 달이 건너서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본딩 장비를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게 되고 네. 하이닉스가 그 장비를 가져가지고 HBM3를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한미 반도체가 단독 기사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단독 기사가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서울경제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가전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가 강세인데 시장이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네.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좀 빠지다 보니까 물론 바이오도 일부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네. 그거 논의를 하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란지 뭐 이 바이오 시민을 포함한 바이오 제약 이쪽 부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구간들 속에서 반도체가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네. 땡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시가총이 너무 많이 커져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이제 2차 전지 상대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팁 하나만 드리면은 모건스탠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를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매도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늦었다 생각하고 빨리 팔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은 네. 이게 모건 스탠리의 네. 반도체 애널 담당이 조세모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셀 바이오견을 내요. 근데 예를 들게 되면 2021년도 6월 달 아마 8월 달일 거예요. 그때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반도체하고 시장이 이미 6월 달부터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2달 정도 늦었어요. 보통 2-3달 정도 늦더라고요. 그분 이상하게.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 늦었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기억나실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48페이지짜리 네. 보고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잘 보세요.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달 10월 달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차두고 1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경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꼼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경험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를 계속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이나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2개월 뒤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선다라는 거죠. 네.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가 저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 주식을 좀 정밀적인 분석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근거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것도 경험치거든요. 이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 경험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 맞으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네. 파두라는 종목입니다. 파두 상장한 지 네.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지 않나요? 네. 네, 이게 8월 7일 날 상장해가지고 네.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라든지 HBM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한미 반도체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많이 올랐던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뭐 C11이라는 종목도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은 엔비디아 얘기하게 되면 뭐 종목들 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하는 종목을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종목이 있다면 네. 그걸 좀 많이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두가 네. 그런 맥락에 조금 부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엔비디아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발간한 이 엔비디아 리포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 시장이 75억 불에서 150불로 성장을 하게 되고 2024년까지는 계속 공급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핵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 컨트롤러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팹리스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은 TSMC 쪽으로 맡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이게 결국엔 어디 들어가냐면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좀 한 달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네. 하이닉스 쪽으로 줘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용 SSD를 만들어가지고 누굴 주냐? 메타 쪽으로 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달을 걸친 거네요.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한 달이 걸쳤다라고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얘기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파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잖아요. 그러면 공통분모가 뭐가 있느냐, 교집합이 뭐가 있냐, 데이터 센터. 네. 그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엔비디아 어떤 간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걸쳐서 네.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요거를 마지막까지 고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4% 이상 상승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장구 후반 쪽에 지금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300종이 넘어간다 말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는 128 종목이고 하락 종목수는 1,300 종목인데 12명이 사면은 130명이 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를 13명이 사는데 130명이 팔아요. 그러면 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안 좋다 기준을 그런 네. 걸로 보는 겁니다. 뭐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 누군가 파느냐 이게 결국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오늘 시장 여건이 이만큼 안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파도란 종목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종목은 중요한 것은 하나 보시면 돼요. 지금의 5일선 추세만 유지가 되느냐 내일까지는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네, 가격 전략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거든요.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48,000원이고 손절가는 39,000원인데 요거는 내일까지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되는 5일선과 이격 조정 마무리 여부를 보시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은 파도 짚어드렸고요.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 1% 넘게 빠지면서 2,525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2% 넘게 빠집니다. 879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기관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관찰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수급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 속에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시장 빠질 거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게 낫다라고 봐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서 네.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안 좋을 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네. 제가 두더지 잡기식 순환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하셨죠. 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이 어설프게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게 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시장 구간에서는 순환매가 짧게 와요. 그러니까 네. 하루마다 가는 색깔 다 틀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가격 조정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원하게 빠지게 되면 차라리 낙폭과대로 해서 이후에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박앤세일. 근데 그 박앤세일이 어찌 보면은 지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못 샀다, 이수페타시드 사고 싶은데 못 샀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사고 싶은 분들이 놓친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높은데? 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못 샀다, 놓쳤다. 하이즈 사고 싶은데 놓쳤다. 그리고 이후에 뭐 에코프로가 또 갈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놓쳐서 너무 아깝다. 이러신 분들이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차라리 물려있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주부터 현금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 비용 아끼게 되죠. 거기다가 수익 비용도 아끼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에서 계속 제외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 제외시키면서 네. 오늘도 또 제외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비우고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가득 채워가지고 남들은 이 손실이 언제 회복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종목을 사가지고 느긋하게 이제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왕 조정이 나올 거면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지수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보다 오히려 확실하게 뭐 내리든지 오르든지 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을 하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더욱더 빠진 업종들이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 정밀과 섬유 의복, 철강, 금속 업종에서 더욱더 큰 하락세가 관찰이 됐고요. 코스닥의 마감 상황도 살펴본다면요. 금융과 유통,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서 더욱더 큰 하락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초전도체주는 올랐고요. 중국 소비주는 내렸습니다.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고 투자는 잠시 쉬고 반기 보고서를 정독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조근 대표님께서는 경기 방어주를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단기 상승에 따른 하락 우려감이 증대되는 만큼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재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팀장님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경기 방어주 공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경기 방어주는 좀 덜 빠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바에 차라리 저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조정 후 재접근 그리고 관망 차라리 이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게 그 전업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강박관념, 저도 전업 투자를 해봤거든요. 네. 어떤 강박관념이냐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결국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매매가 더 안 돼요. 더 꼬이고 그러다 보면 손실나게 되면은 이걸 또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또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면서 손실이 더 크게 더 커지게 네. 되고. 아마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어떤 글을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채팅창에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틀렸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말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전업 말고 해서 부업을 많이 좀 권유를 드리거든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전업에 충실하게 되면서 주식을 부업으로 좀 느긋하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시너지가 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업을 좀 가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하는 게 권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같은 시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계속해서 안 나가다 보면은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누르고 어찌 보면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낙폭 가대가 됐던 아니면 추후에 이게 유망주가 됐던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천천히 접근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지금 인내를 가져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한 달 뒤에 끝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1년 뒤 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1년 뒤, 2년 뒤 계속 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만약에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라면은 네.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렸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게소 들렸다가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떤 조정 구간이 재충전 기간에 생각을 좀 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원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차라리 더 싸게 살 수 네. 있는 바게셀 구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67,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뭐 5만 원에 살라 그랬는데 7만 원까지 가가지고 이거 좀 사기 너무 아까운데 지금 가격 접근하기 좀 네.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6만 원 이하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바게셀 구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느긋하게 좀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중에 어떤 포인트들 좀 체크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경시지표도 있긴 한데 네. 중요한 건 중국발 우려감이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이슈가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헝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저는 그 벽개원이라 그런데 이게 부채 금액이 헝다가 더 많아요. 네. 그런데 헝다가 부채가 3,400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생된 벽개원 같은 경우는 1,900억 불이에요. 어찌 보면 더 작은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중국 정부는 돈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섣불리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리고 오늘 JP모간이 네. 신흥국 디폴트 위험 사행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 투자 리스크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시장의 어떤 리스크 변동성 좀 제가 볼 때 작용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시장의 조정의 근거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투자은행, 그러니까 IB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중에서 우리나라 이뻐서 관광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슈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리고 중국은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업자예요. 건설 노동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이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디플레이션을 가고 있는 건 결국 소비 문제거든요. 네.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에서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일본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호한 물가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어찌 보면 중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네. 중국에서 나오는 정책들, 그리고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시선들이 얼마만큼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느냐, 이게 아마 시장의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중국 리스크가 또 얼마만큼 빨리 네. 마법이 하나 있잖아요. 선반영. 네. 이게 언제 빨리 되느냐. 네. 이게 또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일장에서 저희 어떤 섹터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내일은 결국 이제 중국 소비주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다 접근하라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이제 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오늘 약하지만은 네. 이렇게 호텔 신라라든지 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뭐 연세나 불구하고 카지노 쪽이시네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강한 상태거든요.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런데 4% 상승 마감이에요. 네. 장중에 분명히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4% 상승 마감했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호텔신라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보세요. 0.66% 하락이거든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에 접근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화면에 보시면 마치 본느 이 종목도 이제 오늘 18%까지 상승 나왔다가 좀 상승폭이 축소된 건 안타깝지만 네.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상승 마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전일 대비 10% 상승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현금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다 들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다. 말 안 네. 듣는다기보다는 네. 나는 무조건 주식해야 돼 이런 분들 네. 분명히 있어요. 그 그런 분들 자신만의 신념이 또 있으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접근해야 돼라고 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시세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축소를 시켜서 네. 제한적인 개별 종목 접근, 네. 요 문장이 맞겠네요. 그럼 오늘 장에서 올랐던 종목 위주로 접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죠. 낙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 보면 될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방금 말씀 종목들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 딱 들어간 종목이다 보니까 네. 뭐 그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2.6%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을 했다라든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추세가 안 깨졌다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네. 말씀했지만 나는 현금 싫다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에 남아 있고 싶다. 어쨌든 네. 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신 분들은 뭐 여러 종목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오늘 네.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요. 네이버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거든요. 뭐 엔비디아 네네. 이슈랑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럼 저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이버는 네. 그거는 하이퍼 클럽 X 이 이슈라고
이슈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네. 봐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차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최근에 24만 원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밀렸다고 오늘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하루 단발성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호텔시가도 그렇고 롯데 네. 관광개발도 그렇고 본능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은 종목 자체의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하락이 지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세를 조금 더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4일쯤에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봐도 괜찮을까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 하이퍼클로버 X 모멘텀을 본다라면 차라리 알차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숫자가 지켜야 됩니다. 물론 기대감도 들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실적, 매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테라사이언스는 리튬 사업의 성과 확인이 먼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월가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두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장의 승부수는 중국 소비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